연휴를 맞아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경북 동해안 경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포항 송도 북쪽과 영일대 해수욕장 남쪽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건설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포스코와 포항시가 상생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경북 동해안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속 기획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포항 영일만항이 왜 남북 경제 협력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지 이규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유연탄을 실은 화물선이 포항 신항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2014년에 이루어진 나진-포항 간 화물선 시범 운송 장면인데 정부는 왜 나진-아산 프로젝트의 시범 운송 사업지로 포항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북한에서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컨테이너 항구가 포항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포항은 러시아와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석탄과 유연탄 등 천연자원의 소비처이기도 합니다. 즉 남북 경협이 추진돼 포항 영일만항에서 북한 나진항, 러시아 자루비동 항으로 있는 항로가 개설된다면 포항이 북한 러시아 무역의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백산수나 농산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극동 러시아의 자원도 나진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북 삼성의 중심 도시인 훈춘에서 북한 나진까지는 93km밖에 되지 않아 2015년 훈춘에 들어선 포스코 현대 물류단지를 통하면 중국 동북 삼성에서 나오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포항이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같이 협력을 통해서 북한도 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더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영일만항 배후단지의 냉동 냉장 창고를 활용해 사과와 복숭아 등 지역 신선식품을 수출하고 명태와 오징어 등 중국과 러시아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방 항로가 개설되면 영일만항 물동량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물동량 증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나진에서 포항 영일만항을 잇는 크루즈 여객선을 운항하면 중국 관광객의 포항 경주 유치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는 분명 포항 영일만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포항 영일만항이 부산과 울산 등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앞으로는 원자력 규제를 국민이 안심하는 수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승인제 도입과 원전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다수 호기 밀집 지역의 안정성 평가 방안 등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포항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건설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앞을 지나는 도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설명회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설명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습니다. 포항시 항구동 우방비치 아파트 주민들은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동빈대교 노선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장난치는 오늘 공청회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포항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방안 중 들어보고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2시간여 만에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이 동빈대교 노선에 반발한 건 지난해 9월쯤 포항시가 국도비 등 사업비 662억 원으로 동빈 내항을 가로지르는 길이 1.36km, 4차선 해상 교량에 전망대 한 개소를 건설하려고 실시 설계를 하고부터입니다. 우방비치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앞으로 도로가 놓이면
소음과 분진이 나고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영일대 해수욕장 도로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동 그리고 매연 이런 걸로서 상당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도로 위에 고가 도로 형식으로 다리가 건설된다는데 포항시는 아파트가 가리지 않도록 도로 높이를 낮추는 등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며 합의점을 찾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 설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뿐만 아니고 어민의 상가번영의 해경 항만청 의견을 반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포항 남쪽과 북쪽을 대표하는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을 이어 관광을 활성화하고 시가지 통행 편의를 제공할 동빈대교지만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어 진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 원전건설 백지화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금 회수 절차에 반발해 영덕 주민들이 오늘 서울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영덕발전소통위원회 회원 등 주민 30여 명은 특별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영덕 군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원전 백지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강석호 의원과 이희진 군수는 오늘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속기획 포스코 50년을 말한다 6번째 순서입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이한 포스코가 새로운 포항의 미래를 열겠다며 최근 상생협력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진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함께 힘을 모으고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스코와 포항시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이달 초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산업용지 매입과 방사광 가속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투자, 지진 재건축 사업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체장들이 포스코의 일정액을 기부금 형태로 요구한 뒤 자신의 치적 사업으로 만들어온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입니다. 과거 포스코는 포항 운하와 테크노파크, 문예회관, 보건소 신축 사업 등을 지원했지만 그때마다 일회성 지원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투자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포스코가 지역의 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 사업을 포항시와 같이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50년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50년에도 포항시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라고. 또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포스코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저감 환경 개선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포스코 창립 이래 50년간 묵혀왔던 환경 문제를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근본적 대책과 가시적 성과가 나오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시작해야만이 이와 함께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협력 약속이 형식적인 헛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여 개 포항 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포스코가 1,000억 규모의 과학문화 복합시설을 서울시에 건립하기로 한 데 대해 지진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을 외면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포스코가 서울시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포항 시민들은 지금 실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50년을 넘어 포스코와 포항시가 새로운 상생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색내기나 구색 맞추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4천여억 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했습니다. 포스코는 국내외 철강 실적이 개선되고 비철강 계열사도 좋은 실적을 보여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 순이익은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해외 철강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을 연초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63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6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경북교육감 선거 소식입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는 소강 국면인 반면에 후보별 공약 발표와 정책 대결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간 의견차로 보수 단일화 움직임이 주춤해지면서 경북교육감 선거가 구도 싸움에서 정책 대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보수 후보들이 주도하는 무상교육 공약 대결이 눈에 띕니다. 안상섭 후보는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넓히고 무료 공립학원을 확대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경희 후보도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해 무상 유아교육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식 후보 역시 인구절벽 시대에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같은 보수 진영의 김정수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단계적, 선별적 무상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장규열 후보도 보수 후보들이 정작 보수적 가치와 동떨어진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일찌감치 이찬규 후보로 단일화한 진보 진영은 전국의 진보 교육감 후보들과 공동 공약 발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최근 남북 화해 국면에 발맞춰서 수준별 통일 교재를 제작하는 등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과 영덕 등 도내 8곳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도내 3,600여 농가로 4만 2천여 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포항과 영덕에서는 사과나 복숭아를 적과하고 수확하는 시기에 인력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에 둥지를 튼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 공무원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동해안 전략산업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북도의 내년도 해양수산부 관련 사업 예산은 모두 2,54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00억 원 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강구항 개발 사업과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연안 침식 방지 사업 등입니다. 오늘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중으로 그치겠고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에 공기의 질 또한 좋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날씨도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며 바다의 물결 4m로 높게 일고 있는데요. 이 특보는 내일이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으로 쾌청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맑겠고 먼바다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에 차츰 기온이 오르겠고요.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따스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한우 송아지의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초유은행을 운영합니다. 초유은행은 젖소의 초유를 수거해 저온 살균 등의 단계를 거쳐 오는 6월부터 한우 송아지 3,000마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한우 산지인 경주에서는 연간 3만 마리의 송아지 가운데 7%인 2,000마리가 초유를 제대로 먹지 못해 폐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중앙동 문화예술 창작지구 꿈틀로가 지난 2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최근 꿈틀로 현장 실사를 마친 데 이어 지역 문화단체와 작가, 상인 등을 만나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출토지역과 제작기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신라시대 보물 제455호 금귀거리의 명칭을 재정비합니다. 보물 제455호 금귀거리는 당초 노서동에서 출토됐지만 형태와 제작기법 때문에 지난 2009년 경주 황호동 금귀거리로 명칭이 정해졌는데 학계 연구 결과 경주 노서동 금귀거리일 가능성이 높아 새롭게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왕피천유역 생태 탐방로 개장 5주년을 맞아 지역 기관단체와 산악회 등을 대상으로 생태 탐방로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달 2차례 자연생태 해설가의 안내를 받아 진행되고 점심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4일 화요일에 마련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